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가 올라버리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지죠. 금융당국이 그런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루 소장님. 예. 부담을 줄이려면 이 오른 이자만큼 원금 부담 비율을 좀 줄여서 좀 쪼개서 낸다든지 네네. 아니면 이자 자체를 묶어야 되는데 예. 먼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월 상환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가 오를 때 매달 내야 될 월 상환액도 오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요. 예. 이 월 상환액을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자 10만 원 그리고 원금 90만 원 합해서 100만 원을 내는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5만 원 올랐다. 그러면 이자 15만 원, 원금 90만 원 합쳐서 105만 원을 내게 되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이자 5만 원 오른 만큼 원금에서 빼서 원금은 85만 원을 내게 하는 겁니다. 네. 합치면 100만 원으로 월 상환액은 동일하게 되겠죠. 이렇게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인데요. 여기서 못 갚은 이 남은 원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갚으면 되고요. 이렇게 고정되는 기간은 최장 10년, 그리고 이 10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 변동금리로 바꾸거나 아니면 월 상환액을 재조정하는 식입니다. 금리 자체를 좀 묶어두는 방법도 있죠. 어떤 상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리 상한형 상품인데요. 네. 5년간 대출이자가 아무리 올라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고요. 연간 상승폭은 1%포인트 이내로 제한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짜리 대출을 받았다. 금리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1년 이내에는 4% 그리고 5년 이내에는 5% 넘게는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3억 정도를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3.5%짜리 대출을 받게 되면 매달 내는 돈은 134만 7천 원을 내야 되는데요. 네. 5년 내에 금리가 급등해서 3%포인트 정도 오르게 됐을 때는 한 달에 186만 원 넘게 내야 됩니다. 굉장히 네. 큰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금리 상한형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한 달에 172만 6천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네. 한 13만 7천 원 정도의 이 이자를 금리 상한액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품은 별도로 이제 판매되는 대출 상품이 아니라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대출 상품의 특약 형태로 가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은행이 대가 없이 공짜로 이렇게 해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뭐 또 받는 게 있겠죠, 그만큼? 네, 맞습니다. 이자가 조금 더 붙게 되는데요. 네. 월 상환의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은행의 위험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더 높은 이자가 책정되는데 기존 변동금리보다는 0.2 내지는 0.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금리를 깎아주는 조건이 있는데요.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는 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또 금리 상한형도 그 기존 금리보다는 0.15에서 0.2%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이자를 더 높게 내면서까지 고정형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 이걸 지금 당장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조금 드는데요.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원을 연 3%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한 달에 상환액은 127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0.2%포인트 높은 3.2%로 받게 되면 매달 13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네. 5년간 누적이자는 각각 4,260만 원, 4,550만 원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10년간 누적이자는 7,980만 원, 그리고 8,550만 원으로 600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크게 나네요. 네. 그런데 어차피 이후에는 변동이기 때문에 이 10년이나 5년 이내에 이만큼 차이가 나지 않으면 굳이 높은 이자를 괜히 손해보면서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관건은 5년에서 10년간 이 금리의 향방입니다. 예. 뭐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지만 이 5년 전에 과거 5년 동안의 코픽스 금리를 보면요. 가장 낮은 때가 1.3% 그리고 가장 높은 때가 2.6% 정도로 1.3%포인트였습니다. 그 5년간의 금리 변동폭은 2%가 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사실 생활비에 큰 부담이 되잖아요. 예. 이것저것 다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결국은 고정금리를 택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글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이 고정금리 상한액 상품 이미 나와 네.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고정금리 상한액, 이 고정금리를 택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그 내에서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한 은행에 이미 나와 있는 고정금리 상품을 보면요. 5년 동안 고정금리가 2.6%입니다. 네. 어차피 5년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금리를 얹어줘서 이 고정금리 상한액 상품을 사실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네. 여전히 남습니다. 대출 상품이 참 여러 가지고 복잡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 가입했다가 다른 거 더 좋은 거를 뒤늦게 발견한다. 그러면 이거 해지하고 옮겨 탈 방법이 있습니까? 예,
네, 대출 받고 난 직후에 다른 은행을 보니까 좀 더 낮은 상품이 있다. 이때 대출을 취소하면 좀 걸림돌이 되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죠. 수수료가 있죠. 예, 네. 거의 1.5%에 달하기 때문에 꽤 큰 부담이 되는데요. 14일 이내라면 대출 청약 철회권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2주 이내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 인터넷, 우편물 다양한 방법으로 청약철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예. 신용대출은 4천만 원 이하, 그리고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 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물론 안 내도 되지만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취소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와 설정비, 감정평가비 같은 부대 비용은 내야 됩니다. 만약에 대출 청약 취소가 완료되면 신용조회 기록이나 그리고 대출 기록은 완벽하게 삭제가 됩니다. 대출도 반품이 된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